제가 산화질소에 대해서 좀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도 여기 오늘 오셨으니까 뭔가 하나 알아가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알아가야 되는 것을 집중하고 한번 해보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게 뭐 같습니까? 이거 신문에 나온 거죠. 우리나라 사망률을 딱 조사를 한 거예요. 그냥 보면은 야, 죽는 방법도 참 여러 가지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거 잘 보시면 규칙이 있어요. 여기에 이걸 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들은 야, 이거 아무도 다 죽네 이것만 보시면 안 돼요. 이걸 잘 보면 암이 안 걸리는 방법이 있어요. 우선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하나 있는데 뭘 하냐면 이걸 서로 다 분리를 해야 돼요. 몇 가지만 딱 두 가지 이걸 딱 둘로 분리할 수 있어요. 어떻게 분리를 하냐? 이걸 잘 보면 공통적으로 혈액순환 장애하고 림프순환 장애 두 가지가 있어요. 정말로? 네, 진짜. 우리가 혈액순환 장애를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냐면 심혈관 질환이라고 합니다. 심장과 혈관 질환. 그리고 그 다음에 림프순환 장애를 다른 말로 하면 면역 질환이에요. 근데 이건 좀 이해가 안 갈 거예요. 면역 질환이라고 하니까 내가 뒤에 가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쨌든 두 개는 심혈관 질환이 아니면 면역 질환. 자, 심혈관 질환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심장 질환. 그 다음에 그러면 면역 질환의 대표적인 건 뭐냐? 뭐 같습니까? 암입니다. 암이 면역 질환. 이걸로 쫙 나눠놓으면 이렇게 돼 있어요. 심혈관 질환은 저 빨간 거. 그다음에 면역 질환은 쫙. 그러니까 세상에 사람은 둘 중에 하나로 죽어. 뭘 죽냐면 혈액순환 장애 아니면 심혈관 아니 혈액순환 장애 아니면 림프순환 장애 둘 중에 하나로 죽습니다. 혈액순환 장애 아니면 림프순환. 자, 그러면 저 거꾸로 뒤집으면 뭐냐면 혈액순환 장애가 없고 림프순환 장애가 없으면 오래 산다는 거야. 산다는 거야. 야, 이거 괜찮은 거잖아. 오늘 강의 들으러 온 사람들 아, 내가 잘못하면 100살까지 살겠네. 그런 느낌을 아마 받아갈 수 있어요. 근데 예전부터 사람들이 한 가지 아는 사실이 있어요. 뭔 사실이 아냐면 사실은 이 혈액순환 장애 안에 림프순환 장애가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무슨 연구를 하기 시작을 했냐면 야, 그러면 어떻게 하면 혈액순환을 우리가 좋게 할 수가 없을까? 그리고 또 머릿속에는 뭔 생각을 했냐면 분명히 혈관이 자기가 살려고 분명히 무슨 장치를 해뒀을 것이다 하고 혈관을 진짜 연구를 했어요. 열심히 혈관을 연구했습니다. 분명히 혈관 안에 답이 있을 거다. 답이 있겠죠. 거기. 예, 예상은 빗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학자야 열심히 뭔가를 찾아보니까 있기는 있었어요.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봤더니 뭐가 있냐? 혈관에 특히 이렇게 동맥하고 정맥이 있는데 동맥에 뭐가 있냐? 산화질소라는 게 있더라고요. 자, 여기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물어봤어요. 산화질소가 혈관에 좋으냐라고 물어보면 우선 이렇게 생각해요. 산화질소는 어디서 만들어진다? 혈관에서 만들어진다. 그러면 산화질소는 왜 혈관에서 만들어질까? 그 답이 뭐겠어요? 아, 지가 필요한 게 만드는 거지. 그잖아. 그러니까 산화질소는 혈관을 보호하는 물질이다.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당연한 말이었다는 거예요.
아, 산화질소는 혈관을 보호하는 물질이구나. 여러분과 아주 쉽게 알 수 있어요. 왜 산화질소가 혈관을 보호하는 물질이냐고 다른 사람들 물어보면 여러분이 답을 어떻게 하면 돼요? 아, 혈관이 만드니까. 지가 필요 없는 건 안 만들어. 응? 필요한 건 안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랬단 말이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산화질소를 만드는 걸 딱 발견을 했어. 발견을 해놓고 보니까 아, 이거 괜찮은 거야. 이렇게 괜찮으면 어떻게 해야 돼? 노벨상을 줘야지. 그잖아. 그래서 노벨상을 받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노벨상을 받는 데까지 좋았는데 일반인이 노벨상 받으면 뭐하냐? 그거 약으로 써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약으로 써야 돼. 근데 약으로 쓰려고 이렇게 보니까 문제가 조금 있어. 무슨 문제가 있어요? 약으로 쓰려고 딱 봤더니 문제가 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냐? 자, 이게 기체랍니다. 기체고 또 뭐냐면 만들어졌다 금방 없어진대. 그 다음에 어디다 담아놓을 수가 없어. 도망가서. 그러면 이걸 어떻게 약을 쓰냐? 어떻게 약을 써? 어떻게 약을 써 이걸? 산화질소를. 아니 하긴 뭐 그런 거 뭐 과학자들이 할 일이지 우리가 생각할 일이 아니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드럭으로 직접 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아, 이걸 드럭으로 직접 쓸 수 없으면 이걸 만드는 것을 약으로 쓰자. 괜찮아, 이러잖아. 응? 그래서 그걸 만드는 것을 약으로 쓰기로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만드는 것과 산화질소를 각각 이름을 붙여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름을 왜 붙여? 이름을 왜 붙여요? 구별하려고 붙입니다. 그 다음에 기억하려고 붙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좀 붙여. 그래서 이름을 우리가 이렇게 붙입시다. 자, 산화질소를 만드는 것 전구체라고 불러. 전구체. 시험 볼 거예요. 빨리 왜? 전구체. 그 다음에 산화질소를 잡고 있다가 나중에 줄 수 있는 애. 이름을 뭐라고? 공역체. 공역체. 그 다음에 산화질소가 한번 딱 변한 거. 그걸 대사체. 네. 자, 대사체가 뭐라고? 산화질소 한번 변한 거. 전구체가 뭐라고? 만드는 거. 오케이. 자, 그렇게 말했어요. 자, 그러니까 뭘 사용을 하자는 얘기냐? NO가 산화질소가 만들어지는 경로를 딱 보니까 두 가지 경로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 경로는 전구체에서 만들어지는 방법하고 또 한 가지 방법은 대사체에서 거꾸로 가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더라고요. 자, 여기서 퀴즈. 산화질소를 직접 약으로 쓸 수 없다면 전구체 아니면 대사체를 쓰면 되겠지. 맞아요? 네. 둘 중에 하나를 쓰면 돼.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어디냐면 전구체가 어디에 있느냐? 전구체가 산화질소를 만드는 데하고 그다음에 대사체가 산화질소로 만드는 곳이 어딘가를 잘 봐야 돼요. 첫째, 전구체가 산화질소로 만들어지는 부분은 어디냐면 건강한 혈관입니다. 앞에서 그랬죠. 거기에서 만들어진 거였으니까. 그럼 대사체가 산화질소를 만드는 데는 어디냐? 세포 밖에서. 자, 그런데 우리가 전구체 경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게 동맥혈관에서만 만들어져. 전구체 거기서만 작동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 자, 근데 NO가
산화질소가 우리 몸에 전신에서 필요한데 동맥은 어디에 있어요? 동맥에만 있죠. 거기서 만들어진 산화질소가 거기서밖에 못 쓰이겠지. 네, 수명이 작으니까. 네. 근데 사실은 잘 찾아보면 내 몸 전체에서 에너지를 쓰고 있어요. 그럼 이거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 몸은 대부분 산화질소를 어디서 만든다? 대사체에서 만든다. 네? 전구체에서 만드는데 대부분은 어디서 만드냐면 전구체에서 만든다. 응? 자, 그래서 그러면 내가 이제 산화질소가 필요하다고 전구체를 많이 먹으면 되느냐? 작동하는 부위가 혈관만 되니까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먹었다고 해가지고 그게 혈관으로 간다는 보장이 없어. 그게 세포로 간다는 보장이 없어. 자, 그래서 그건 조금 불가능하고, 그래서 이건 포기해버리고 이건 포기하고 밑에 걸 생각해봅시다. 여기 순환형을 조금 순환. 대사체는 세포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그냥 체액에 있으면 돼. 체액에 있으면 돼요. 이걸 우리가 대사체 경로라고 불러요. 이 경로는 아주 중요한 장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장점은 뭐냐면 일단 먹어서 해결할 수 있어. 먹으면 세포 밖으로 도달하고 갈 수 있어. 세포 안쪽은 못 갈더라도 밖에는 갈 수 있어. 그러니까 이거 100%다 우리가 먹어서 내 몸으로 갈 수 있다는 거야. 그 다음에 많이 먹으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 배설하는 장치가 있어. 그래서 곧바로 배설을 해요. 저희가 이제 우리가 그 논문에서 연구한 바로는 뭐냐면 어떤 사람한테 과량 투여를 했더니 3시간이 지나니까 싹 없어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혈관에서 NO가 만들어진다고 했으니까 동맥 혈관에서 만들어지겠죠. 근데 만약에 동맥 혈관이 손상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전구체를 먹어도 의미가 없어. 자동차가 고장이 났는데 연료를 막 집어넣어 가겠어요? 안 가요.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 몸에서 우리 몸의 혈관 중에 딱 2개밖에 없는데 혈관 중에 가장 잘 고장나는 데가 어디입니까? 정맥이라고 답하려고 했지. 틀렸어. 동맥입니다. 동맥경화? 뭔 말을 해도 동맥경화 뭐 이렇게 쓰여 있어. 동맥이 터졌다고 그러지 정맥이 터졌다면 안 들어봤을 거예요. 가장 강하게 동맥이 망가집니다. 근데 거기서 NO가 나오는데 그게 망가졌다. 그러면 NO는 못 만들어. 전구체 경로. 오직 대사체 경로로 만들 수 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전구체 경로는 버리고 대사체 경로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강의는 대사체 경로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리고 한마디 더 붙이면 누가 여러분들이 나 산화질소 먹는다 그러면 그럴 겁니다. 야, 그걸 어떻게 먹냐? 그거 깨순데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 무시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이 사람은 덜 똑똑하구나. 내가 알기로는 변하는 걸 먹어야 된다더라. 그러니까 나는 산화질소를 먹는다 그 말 입고로 대사체를 먹는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몸에 관이 2개 있다고 했죠. 사실은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림프. 3개가 있어요. 자, 이걸 우리가 여기 보면은 온몸에 다 번져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 특징이 하나 있네. 잘 보면 여러분 뭘 알 수 있냐면 동맥이 가장 밑에 있어. 그 다음에 정맥, 그 다음에 림프. 이 관이 3개 딱딱딱딱 돼 있어. 왜 동맥이 가장 밑에 있을까? 왜 그럴까? 그거 중요해서
부서갔거나 터져버리면 그 끝장나. 그래서 제일 밑에 가려져 있는 거예요. 그 찌르지도 못하게. 근데 만약 우리가 상처 나가지고 동맥에 만약에 뭐 들어가면 이건 진짜 이거 장난이 아니에요. 큰일 나요. 그래도 잘 됐습니다. 그러면 제일 위에 있는 림프관은 왜 위에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안마를 받거나 마사지를 받거나 그러면 동맥, 정맥을 건들 것 같으면 택도 없는 일이고 어디를 건든다? 림프관을 건든다. 림프관은 눌러줘야 동력을 얻을 수 있어요. 네?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사지 받고 톡톡톡톡 두드릴 때마다 하지 말고 림프관이 아프다. 동맥은 두들겨갖고 아프면 큰일 나. 이렇게 많이 있어요. 자, 저렇게 굉장히 복잡하게 생겨갖고 복잡한 건 싫어요. 단순하게 한번 그려봅시다. 이렇게 그려줄 수 있어요. 단순해졌죠. 노력 많이 했습니다. 자, 보면 아주 단순해요. 심장. 자, 여러분들 생각에 자, 이렇게 혈관에서 내 몸에서 혈액이 돌아가면서 영양 공급을 산소를 공급하겠죠. 그걸 어디서 할까? 모세혈관에서 모세혈관에서 나가. 모세혈관의 동맥 부분에 나가갖고 정맥 부분을 이렇게 불어요. 부르는데 조심해야 될 게 있어.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동맥에서 나간 게 전부 다 정맥으로 들어오냐? 아닙니다. 나간 것이 정맥으로 이렇게 들어올 때 쓰레기도 같이 들어올 수 있어. 위험한 쓰레기도 들어올 수 있어. 그래서 우리 몸에서는 무슨 장치를 해놨냐면 쓰레기만 모아가지고 잘 검사해봐. 혹시 얘가 뭐 이상한 거 없나? 검사를 딱 해보고 이상이 없으면 통과 해가지고 어디로 집어넣냐면 정맥에다 딱 집어넣는 장치가 돼 있어요. 그 관이 뭐냐면 림프관이에요. 림프관. 자, 그러면 림프관에서는 뭐가 있어야 돼? 림프관에 뭐가 있어야 돼? 감시하는 감시자가 있지. 감시하는 감시자가 있어야 돼. 그 감시자가 있는 곳이 어디냐면 림프절. 림프절이 어디에 있냐? 이런 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감염되고 그러잖아. 그럼 여기 부어. 림프절이 부어. 여기 왜 그냐? 여기에 여기 누가 있어? 면역 세포들이 있어. 면역 세포들이 거기서 다 조사를 해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면역계가 어디에 있다? 여기 있어. 여기. 림프절에 우리 면역계가 딱 생각을 하면 돼. 자, 요게 이제 저게 빨갛고 그다음에 노랗고 이게 뭐냐면 NO입니다. 자, 처음에 산화질소가 만들어져. 빨갛게 만들어지면 수면이 짧으니까 빨리 뭘로 바뀌냐면 대사체로 바뀌어. 대사체로 바뀌어가지고 어디로 오냐면 동맥의 알초 동맥으로 가. 알초라는 말은 끝털이라는 뜻이에요. 끝털이로 가. 거기서 와가지고 다 체액으로 다 보내줘. 자, 그럼 보내주면 자, 내 몸에서는 이제 혈관이 없는 곳에서는 체액이 흘러다니겠지. 체액이 있는 곳에서는 어떻게 하냐? 뭘로 NO를 만들어야 되냐면 뭘로 만들까? NO를 만드는 방법 두 가지지. 대사체하고 전구체. 뭘로 만들까? 이렇게 나오면은 전구체에서 만드는 경우는 딱 한 곳밖에 없다고 했죠. 근데 여러 곳에 만들려면 대사체로 만들어야 돼요. 대사체에서 만듭니다. 자, 정맥은 동맥이 아니에요. 동맥이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저기에서는 어떻게 만들겠어요? 자, 대사체를 가지고 산화질소를 만든다. 대사체를 가지고 산화질소. 자, 다시 대사체가 어디로 오냐면 동맥으로 다시 돌아오겠죠. 우리 이렇게 순환을 하니까 동맥에 오면 이제 조금 이상한 일을 해. 뭔 일을 하냐? 배설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많이 먹어도 무슨 일을 할 수 있냐면 다시 해서 만들어지고 없어지고 만들어지고 없어지고 이게 순환이 쭉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조직입니다. 장기나 이런 조직, 혈관이 없는 거. 응? 여기서 세포들이 있어. 이 세포들은 어떻게 에너를 만드냐? 잘 보세요. 대사체 경로에서 만듭니다. 대사체 경로에서 만든다. 응? 그 다음에 혈액의 양을 조절하거나 림프의 양을 조절하는 게 뭐냐면 림프 밸브가 있어요. 그거를 딱 막았다가 tus다 해가지고 혈압도 조절하고 혈액 흐름도 이렇게 조절하고 림프 흐름도 조절해요. 근데 여기에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언제 이게 닫혔다가 언제 이게 열리냐? 그게 이제 자 언제 닫히냐? 쭉 닫히냐면 혈관을 수축을 하면 어떻게 될까? 수축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수축하면 어떻게 돼요? 혈액 흐름이 빨라집니다. 네? 그 혈액 흐름이 빨라져. 그때가 언제? 우리가 몸이 위험해질 때 그래요. 즉 그런 때는 우리가 뭐냐면 아드레날린이 분비될 때다. 아드레날린이 분비될 때. 그때 딱 잡습니다. 그래서 혈액 흐름을 빠르게 해요. 그 다음에 누군가 이걸 열어야 할 거 아니야. 네? 열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 열어주는 건 누가 한다? 바로 산화질소가 합니다. 그럼 산화질소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 그냥 계속 닫혀 있는 거야. 오케이. 자, 이제 과학자들이 열심히 연구를 해봤어. 이걸 어떻게든 증명을 하고 싶으니까 연구를 쭉 했어요. 첫 번째 이제 산화질소가 만드는 게 두 경로라고 했어요. 첫 번째 경로는 벌써 다 까먹었어요. 이름까지 지었어요. 무슨 경로? 전구체 경로. 또 하나는 대사체 경로. 과학자들은 뭔 연구를 하냐? 전구체 경로를 부셔. 또 대사체 경로를 부셔봐. 그러고 어떻게 되나 보는 거야. 어? 사람을 가지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 맞아, 죽겠지. 그래서 뭘 갖고 해? 그래서 여기 전구체 경로를 부셔봤어요. 전구체 경로를 부셔봤더니 배 갈라놨네. 왜 배를 갈라놨을까? 별 부시고 더 뚱뚱해. 밥도 잘 먹고. 그래서 산화질소가 뭐 혈관도 보호하고 좋다고 그러더만 뭔 소리야 이게? 왜 이러지? 그래서 배를 싹 갈라봤더니 속을 봤더니 속이 어떻게 생겼냐면 어떻게 생길까? 이게 뭐가 달라? 지방이 떠있더라. 복부 지방이 나오기 시작을 하더라. 저 때는 배 갈라서 실험했는데 이제 조금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뭘 했냐면 대사체 경로를 막아봐. 네? 못 먹게 하는 거야 그냥. 못 먹게 했더니 어떻게 되냐? 자, 요건 이제 우리가 CT를 찍은 거예요. 여기서 노란 것이 뭐게요? 복부 기관. 그러니까 대사체 기관을 대사체를 딱 차단을 해버렸더니 뭐가 돼요? 역시 복부 기관이 생깁니다. 네? 자, 여러분들이 여기 잠깐 생각해보는 문제 있어요. 무슨 생각을 해봐야 되냐면 내가 배 나오는 게 혹시 에너가 줄어서 그런 거야? 혹시 내가 에너를 먹으면은 이거 해결되나? 해결되나? 요걸 한번 생각해봐야 돼요. 네? 자, 잘 생각해봐야 돼요. 자, 여기 공통적인 결과가 뭐냐면 공통적으로 얘네들이 다 나타나는 게 비만,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혈관이나 이게 똑같이 나옵니다. 에너를 못 먹게 했더니 이게 딱 나와. 근데 사실은 잘 생각해보면 에너가 혈관에서 만들어지니까 이것은 당연해.
그리고 당뇨하고는 또 뭔 관계냐? 고혈압은 좀 이해할 수 있어. 근데 저하고는 뭔 관계냐? 자, 그렇죠. 이게 이제 이해가 안 가죠. 이걸 이해를 잘해야 돼. 자, 과학자들이 잘하는 일이 하나 있어요. 과학자들이 잘하는 일이 뭘까? 여러분들 과학자 하면 막 대단하게 보시는데 별거 없어요. 얘네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인과를 맞춥니다. 그거밖에 안 해. 인과를 어떻게 맞추냐면 얘를 보면 뭐라고 해요? 아, 너 저랬지?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그걸 인과를 맞춘다고 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 이게 원인이고 이건 결과다. 이 결과를 맞추는 것만 해요.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본 것을 요거에 인과를 맞춰. 인과를 맞추면 돼. 근데 여러분 지금 맞추기는 좀 어렵지. 왜?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으니까. 맞추지 생각을 해봐야 이거 맞춰. 못 맞춰. 그래서 오늘은 제가 준비를 해서 오늘만 내가 맞춰주고 다음부터는 여러분들 맞춰. 자, 잘 봐요. 자, 원인 정상혈관이면 정상혈액순환이 생깁니다. 맞죠? 자, 그런데 혈관이 손상되면 어떻게 돼요? 혈액순환 장애입니다. 자, 저게 결과입니다. 맞죠? 자, 그러면 어느 경우에 정상혈관이 손상혈관이 될까? 어느 경우에? 그 저 밑에 숨어있는 동맥이 손상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일까? 언제 이게 망가질까? 네. 쓰리고가 끝입니다. 쓰리고가 뭐냐면 바로 이 녀석입니다. 고혈당, 그 다음에 고혈압, 그 다음에 고지혈증. 이 세 가지가 혈관을 부십니다. 이것 말고는 혈관을 부시는 녀석이 없어요. 네? 이게 원인이야. 이 원인으로 해서 혈관이 손상돼. 이게 결과야. 그런데 다시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의 그런 원인은 뭘까? 비만입니다. 저게 비만이 심해지면 당뇨가 오거나 고혈압이 오거나 이게 와요. 그래서 그게 어디를 부신다? 혈관을 부신다. 근데 이게 같이 네 개가 모여가지고 같이 나타나는 경향이 많아. 그래서 저것을 가르쳐서 우리가 뭐라 불러요? 한 번에 얘기합니다. 대사성 질환. 이거는 대사증후군 그럽니다. 네? 대사성 증후군 이렇게 불러요. 네?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러면 자, 저게 어디에서 나타났어요? 애노를 못 먹게 하거나 애노를 못 만들게 하는 게 저게 나타났어. 그 다음 거꾸로 해서 애노는 무슨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거야? 애노가 하는 일은 이거였다는 거지. 응? 저걸 막고 있었는데 갑자기 애노를 빼버리니까 그냥 일어났다. 응? 그러니까 애노는 지금까지 무슨 일을 하고 있었다? 비만을 막고 고혈당을 막고 고혈압을 막고 있었다는 거예요. 못 먹게 했더니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막아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혈관 손상이 안 생기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응? 자, 근데 여기 이제 좀 생각해보는 문제가 있어. 내가 고혈압이나 당뇨나 고지혈증이나 비만이 있으면 생각을 해봐. 내 혈관이 정상이겠어? 정상이 아니겠지. 근데 그게 나타났다는 것은 또 무슨 얘기야? 내 몸의 에너가 부족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나왔을 거 아니야. 응? 부족하다는 얘기지. 근데 다행스러운 점이 하나 있지.
추천할 수 있다. 그렇지. 정답 하나 했네. 먹어서 보충이 가능해 이게. 근데 왜 안 먹냐? 몰라서. 네, 여러분들은 오늘 뭘 알았어요? 깨우쳤잖아. 깨우쳤으니까 공감했죠. 자, 이제 여러 방면에 있는데 되게 그 애무가 나타나는 게 첫 번째 예방 효과가 있었다, 막고 있었다. 그 다음에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좀 더 연구를 해보니까 애무를 다시 복구시키기가 계속 치유가 돼요. 그래서 예방과 치료 효과가 두 개가 동시에 있다. 응? 자, 여기 이제 중요한 말이 있어요. 앞에서 우리가 쭉 보니까 사망률 2위가 뭐예요? 1위가 그러니까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OX 문제 내면 다 틀려. 보긴 본 것 같은데 어디 있었더라? 이거 다 틀려. 2위는 심혈관절. 그 다음에 1등이 그래요. 자, 그래서 심혈관절 사망률이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런 말 들어봤을 거예요. 비만이 되거나 아니면 당뇨가 있거나 뭐라고 중에 셋 중에 하나만 있으면 뭐라고 그러냐면 뭐가 된다? 노화가 빨리 된다고. 네?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런 얘기가 나오냐면 쓰리고는 무슨 일을 하냐면 산화 스트레스를 일으켜. 노화를 일으켜. 그러니까 노화가 빨리 간다는 말은 말이 돼. 근데 여기 잘 보면 뭐가 있냐면 그러니까 애노가 부족하면 빨리 노화되고 빨리 죽는다는 얘기지. 아니 논리가 맞잖아. 그러면 오래 살고 젊게 오래 살려면 어떻게 하면 돼?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착각에 바뀌어야 돼요. 착각에 맞지. 그래야만 가능하지. 자, 이제 중요한 얘기 하나. 사망률 1위를 좀 탐색을 해보게요. 그러니까 사망률 1위를 탐색하려면 면역이 뭔지 알아야 돼. 면역이. 근데 면역을 여러분들이 아무리 들여다보십시오. 누가 면역이라고 얘기해도 다 틀려요. 알 수가 없어. 근데 면역은 면역기관이 있어요. 면역이 하는 것. 면역기관. 그러니까 나라가 있으면 전쟁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군대가 있어야지. 응? 군대가 있어야 거기에 군인이 있지. 응? 군인이 있지. 그 뜻이 뭔가가 있어야 돼. 응? 그래도 면역계도 똑같아요. 면역계도 군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요한 군대는 곳곳에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면역계를 싹 살펴보면 뭘 할 수 있냐면 림프관, 림프절 이것이 온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면역하면 뭘 생각하면 되냐면 림프절과 림프관이 곧 면역이구나. 그러면 그 나라의 우리가 국방력을 어떻게 측정하면 돼요? 군대가 몇 개 있나? 가진 탱크가 몇 개인가 세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판단을 하잖아. 그것이 여기서 뭐냐면 핵심은 림프절과 림프관이다. 근데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첫째, 거기에 림프절에는 누가 있다? 싸우는 군인이 들어있어. 여러분이 많이 들어봤을 싶을 T셀하고 B셀이 거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셀 두 개가 거기에 있어. 나머지 없어 거기에.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저쪽으로는 우리가 감염될 수 있는 것 아니면 노폐물 같은 것, 즉 조사할 수 있는 것을 안에 들어있다는 거야. 그걸 일로 끌어들여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외부로부터 뭔가 감염을 딱 잡으면 그걸
가지고 T셀이나 B셀로 나르는 성분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 면역세포가 그리로 이동한다. 그러니까 림프절은 면역계다. 그것이 면역이다. 근데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이게 이쪽으로 도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면역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면역이 떨어지는 거예요. 네? 떨어져. 자, 그런데 그러면은 림프순환 장애가 오면 면역이 떨어지는 거구나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림프순환 장애를 안 오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걸 잘 보면요. 요것을 잘 보시면 이거 보시면 이걸 잘 표현을 했는데 이쪽을 양쪽을 봐요. 양쪽에서 어떻게 돼요? 밀어주고 빼줘야 림프가 잘 움직여요. 그러니까 혈액순환이 망가지면 뭐가 망가진다? 림프순환이 망가진다. 이거 딱 보니까 그래. 딱 그 다음에 림프순환도 제어를 할 수 있어요. 아무리 거시게 해도 딱 막아버리면. 네? 그래서 그것은 또 다른 메커니즘이 있다. 이게 이제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뇌도 이렇게 있어요. 뇌도 전중했는데 뇌에서는 뇌에 생기는 노폐물은 상당히 중요해요. 이걸 잘 안 빼주면 뭐 걸린다? 근데 노폐물은 누가 빼내냐면 림프관이 빼요. 그래서 뇌에서는 특수한 림프관이 발달했습니다. 이걸 우리가 G림프, 뇌 림프 시스템이라고 해요. 이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동맥 근처, 정맥 근처, 혈관 근처에 쫙 있어. 그래갖고 가능한 다 이렇게 쓸어오도록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정리해 봅시다. 요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혈관과 림프관은 같이 연결돼 있다. 네? 자, 그래서 보통 혈액순환 장애가 오면 뭐도 같이 온다? 림프순환 장애도 같이 온다. 네? 혈액순환 장애. 근데 이제 여러분들 좀 나이가 조금 먹고 나면 여러분들 혈액순환에 자유로운 분 계세요? 없어요. 문제는 그거예요. 네? 근데 그러면 혈액순환을 좋게 하는 뭐는 없냐? 라는 질문에 사라질 수가 있다. 당신은 왜 혈액순환을 좋게 하는 것을 산화질소라고 말하십니까? 산화질소가 어디서 만들어집니까? 혈관에서 만들어집니다. 자, 지가 필요한 게 만들어지지. 이렇게 아주 이렇게 쉽게 우리가 접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 림프순환 장애를 어떻게 느낄 수 있냐면 예를 들어 피로를 봅시다. 피로가 이게 피로가 많이 림프순환 장애예요. 이게 결과면은 원인은 뭘까? 혈관에 있겠지. 즉 혈관이 어떻게 하냐면 혈액순환 장애가 와야 돼. 이게 원인일 거야. 피로하고 혈액순환 장애하고 어떻게 연관이 되지? 연관이 되는 방법이 있어요. 이겁니다. 혈당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혈압이 올라가. 그것 때문에 혈액순환 장애가 오고 그것 때문에 림프순환 장애가 와서 이거 같다는 거예요. 아니 피로하고 저거하고 뭔 관계야? 근데 잘 생각해보면 관계가 있어요. 어떤 관계가 있냐면 여러분들 스트레스 받으면 어떻게 돼? 아드레날린이 분비돼갖고 혈압이 그렇게 대답해요. 그러니까 아드레날린이 뭔 일을 한다고 해서 앞에서 혈관 필부를 혈액순환 장애. 혈액순환 장애가 오니까 림프순환 장애가. 림프순환 장애가 온 게 노폐물이 배설이 안 돼. 그게 어떻게 피로로 1차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처음에 애노를 자기가 먹을 수 있는 적당량을 딱 먹어나면 아침에 딱 일어나면 몸이 달라졌다라는 걸 느껴요. 이게 첫 번째 증상입니다. 첫 번째 뭐냐면 피로를 여러분들을 잡고 있던 그 피로 물질이 일단 순환으로 빠집니다. 그래서 일단 아침이 달라져. 당연히 그렇게 돼 있지. 한번 생각을 해봐요. 논리적으로 딱딱 그게 맞아야지. 그래서 먹는 것과 안 먹는 것. 내가 먹었는데 아침이 그대로다. 그러면 덜 먹었구나. 그래서 개선해서 먹었는데 그 다음날도 괜찮다. 그 다음날도 덜 먹어. 좀 더 먹어봐. 아침에 일어났는데 확 달라진다. 그럼 이게 내 정량이구나. 여기에 맞춰가지고 쭉. 네,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산화질소 양이 다 틀려.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얼마나 많이 혈관이 부서졌냐. 그것도 다 틀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어보면 뭐 별 답하기 좀 이러는데, 자, 이건 뭐냐면, 자, 혈액순환장애는 그렇다 치고, 그럼 림프순환장애. 이게 그래서 유명한 실험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사람을 갖고 볼 수 없으니까 뭐냐면 마우스를 가지고 있어요. 마우스를 이렇게 보면은 림프관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림프관이 쭉 있고, 자, 여기 보면 이게 대뇌야. 뇌를 찍어놓은 거예요. 요게 이빨이야. 쥐가 생겼죠. 자, 이 안에 이게 빨간 게 뭐게? 뇌 척수액. 그러니까 뇌는 어떻게 있다? 안에 물에 떠 있어. 뭐에? 뇌 척수액에 떠 있어. 거기에 치매를 일으킬 수 있는 아밀로이드 베타가 있는다. 그래서 그걸 꾸준히 바꿔줘야 돼. 네? 바꿔줘야 돼. 자, 이게 나이를 좀 드신 쥐예요. 열심히 이 실험에 기여를 했으니까 임자 붙여줍시다. 자, 이 마우스를 잘 보면 여러분 뭘 할 수 있어요? 뇌수가 젊은 것은 열심히 교환이 되는데 안 돼. 나이가 먹으면 얻는 게 있더라. 나이뿐만 아니라 안 되는 것도 없더라. 이래 교환이 안 돼. 자, 그래서 이제 젊은 마우스를 가지고 실험을 해봤어. 뭔 실험이냐? 아드레날린이 뭐 한다고 그랬어요? 혈관을 잡아버려. 그러니까 뇌 척수가 흘러지 못해. 네? 저건 혈관 아니야. 뇌 척수야. 척수액이야. 네. 뇌 용액이야, 용액. 네. 근데 아드레날린을 딱 잡으니까 혈관이 잡혔겠지. 혈관이 잡혔는데 뭐가 돼요? 안 흘러. 빨갛게 안 생기면 흐르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혈액순환이 정상이어야 뭐가 된다? 림프순환이 맞다라는 거야. 그래서 산화질소를 줘봤어. 산화질소를 줘보니까 어떻게? 잘 흐르죠. 자, 저건 혈액이 아니야. 혈관이 아니야. 혈액순환이 됐더니 잘 되게 했더니 림프순환이 잘 됐어. 뭔 얘기야? 이게 뭔 얘기냐?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야? 이게 혈액순환이 잘 되면 림프순환이 잘 되고, 림프순환이 잘 되면 뇌가 깨끗이 청소가 된다는 얘기지? 그럼 우리가 치매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뭐가 치매 굉장히 무서운 병이니까 왔잖아요. 근데 그게 참 90까지는 안 돼서 그렇지 상당히 무서운. 자, 이제 우리가 요약을 한번 해봅시다. 오늘의 아주 요약에는 이 대사체가 이렇게 많이 있으면 산화질소는 원래 뭔 일을 하고 있었냐면 이걸 차단하거나 치료하고 있었어요. 원래 이런 능력이 있었어요. 네? 그렇게 이걸 치료를 하면은 림프순환도 개선이 되겠죠. 자, 그래서 림프순환도 요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야.
지금 알고 보니까 치매, 그다음에 암 이런 것들은 림프순환 장애였어. 그리고 혈액순환 장애가 와서 그렇게 생긴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뭐였냐면 림프순환이 건강해야 사망률 제1위잖아. 응? 거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리고 제정신으로 100살까지 살 수 있다는 얘기야. 여러분들이 잘 자, 애노가 부족해지면 어떤 일이 발생? 이걸 못 막는 거야. 그래서 비만이 나오고 그 다음에 고혈당이 되고 응? 그러면 아무래도 무슨 일이 많이 발생하겠어? 치매, 피로 이게 나타나. 여러분들의 림프순환 장애가 내가 의심스럽다라는 걸 언제 가장 많이 느낄 수 있냐면 피로하네. 왜 이러지? 내가 젊을 때는 안 그랬는데 느끼기 시작하는 순간 림프순환 장애가 나를 맞이하는 거구나. 자, 이제 우리가 막바지로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 늙는다는 게 뭡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중요한 어떤 것이 없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면요, 좋은 점이 있습니다. 없어지는 것은 없어지는 최고. 그러면 돼. 근데 정의를 이상하게 해버리면 노화를 우리가 극복할 수가 없어. 근데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은 극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생각하기 나름이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자, 뭐가 없어질까? 나이를 먹으면 혈관이 손상돼. 그래서 혈액순환 장애가 오면 뭐가 생기게 되냐? 혈관이 망가져. 혈관이 망가지면 애노가 죽어. 혈관이 망가지면 애노가 죽어.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애노가 죽으면은 이렇게 혈관이 망가지면 이렇게 됩니다. 비만이 되는 것도 잘 생각을 해봐요. 내가 젊을 때는 혈관 멀쩡할 때는 햄버거 먹고 그런다고 해서 살 안 쪘네. 근데 왜 지금은 찌냐고. 어느 분은 그런 말에 자기는 물만 먹었대. 근데 찐대. 물이 무슨 영양소 있냐? 근데 그게 원인이 이제 밝혀졌어요. 뭐냐면 산화질소가 줄었기 때문에. 됐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먹어서 보충하면 돼. 근데 하나는 먹어도 별 볼 일 없는 게 있습니다. 전구체는 먹으면 안 됩니다. 전구체는 왜 안 돼? 이게 혈관에서만 작동하고 또 혈관이 이미 다 망가졌네 하고 있는데 거기다 넣어서 뭐하게. 그래서 대사체를 권장하게 됩니다. 또 하나, 대사체를 먹게 되면 그럼 대사체는 어디에 많이 들어있냐? 놀랍게도 채소에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채식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채소 양이 내가 필요한 만큼 먹기에는 채소 양이 값보다 많아. 한 바가지를 먹어야 돼. 그거 어떻게 했냐? 그래서 사람들이 방법을 생각했어요. 죽으로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그것만 싹 끄집어내는 거야. 자, 그렇게 만든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유기배설용 에너지 대사체. 근데 이건 한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무슨 문제점이 있냐면 장내 박테리아에 도움을 받아야 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채소들은 전부 다 장내 박테리아에 도움을 받아야 돼. 근데 내 장내 박테리아는 나는 믿을 수 있어 하는 사람 있어. 손들어. 글쎄, 내게 좀 건강하려나?
그리고 그래서 흡수력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야, 이 장내 박테리아를 전부 갖다가 밖에서 발효를 딱 해. 그렇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추출해갖고 싹 먹으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 있어. 그래가지고 그 일을 했어. 어떤 사람이 그래서 발효해놓은 대사체를 만든 거야.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어디에 와 있냐면 여기에 와 있어요. 여기 발효 대사체. 네? 발효 대사체를 먹으면 다.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이 말을 꼭 해야 돼. 뭐 사장님이 안 계시니까 내가 못하는데 발효 대사체가 뭔지 알고 가야 돼. 자,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으로부터 발효를 합니다. 어떤 걸 가지고? 장내 미생물을 가지고 발효를 해. 그러면 여기 좋은 점이 있어. 항산화제도 같이 들어있어요. 그다음에 채소에 좋은 파이토케미랄도 같이 들어있어요. 같이 먹게 돼 있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최대 N을 흡수할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혹시 생길 발암물질 같은 걸 막아줘. 그렇게 하니까 뭘 먹어야 되겠다. 자료 N 대사체를 먹어야겠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르치실 겁니다. 어쨌든